네, 안녕하세요. 카트 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말기는 KCP P4100Q의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무선 카드 단말기의 어떤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외양부터 볼게요.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충전기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보면 이쪽은 이제 스캐너라고 해서 제가 한번 스캐너 한번 스캐너가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죠.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하고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은 열어보면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여기 부분을 위로 밀어서 이렇게 올리면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5만원 이상 사인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잡고 빼주면 빠집니다. 금방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드라이버로 또 이렇게 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단말기 KCP P4100Q 같은 경우는 정말 쉽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전원 끄고 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켜지고요. 또 끄고 싶을 때도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켜집니다. 자, 3초 이상. 1, 2, 3. 그죠? 그럼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싶을 때도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요.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 이 오픈을,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보세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위로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그죠? 열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하면, 용기 교체하는 방법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나중에 이제 용지를 보면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남겠죠. 다 쓰면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지를 이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새 용지라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 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이렇게 끼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밖으로 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용지를 빼세요. 반듯하게 뺀 다음에 여기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이 가장자리를 닫으면 이쪽이 안 닫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가장자리를 누르면 이쪽이 안 닫힐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뚝 소리 나죠. 자, 그러면 용지 교체는 끝난 겁니다. 이 백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지 뒷면은 글씨가 막 써 있죠. 이 부분은 뒤쪽으로 가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앞쪽으로, 백지는 자신을 보면 됩니다. 뜯을 때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당겨주면 됩니다. 밑으로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뜯어지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비스듬히 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반듯하게 잘려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 화면이 불이 나갔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도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불이 나가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15초 뭐 이렇게 불이 나갈 텐데, 15초 후에 뭐 불이 나가죠. 뭐 3분 후에. 어쨌든 불이 나갈 때 어떻게 했나요? 스마트폰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요, 불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종료 버튼을요. 종료 버튼을 짧게 누르셔야 됩니다. 종료 버튼을 아까 길게 누르면 꺼지고 또는 종료 버튼을 또 길게 누르면 켜지고 그랬죠. 3초 이상 누르면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켜지고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또 꺼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켜고 끌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 화면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처럼 이 종료 버튼을 짧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짧게 누르면 자, 불 들어오죠. 짧게 누르면 불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료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오면 이 배터리가 아예 나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한 다음에 다시 3초 이상 눌러서 화면을 전원을 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51%라고 되어 있죠. 배터리 양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2023년 3월 19일 오전 11시 12분 배터리, 이거는 안테나 표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상호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전화번호입니다. AS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10-7900-9412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신용거래, 여기 신용거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신용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신용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 여기서 1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현금영수증, 여기서 이 현금영수증 버튼을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2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2번을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거래 있죠. 이 거래 취소, 이 거래 취소를 눌러서 결제한 신용카드나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여기 3번이 취소가 되어 있죠.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똑같아요. 신용거래 1번 신용, 현금영수증 2번 현금, 그 다음에 거래 취소 3번 취소. 같은 겁니다. 여기 눌러도 되고 3번 눌러도 되고 현금영수증 여기 눌러도 되고 2번 현금 눌러도 되고 신용거래 눌러도 되고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서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정 버튼이 있는데 정정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잘못 눌렀을 때 2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 이렇게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정을 눌러서 숫자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불이 또 나갔죠. 자, 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료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자, 그럼 불 들어오죠.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뒷면을 보면요. 밑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카드를 넣어서 이쪽에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카드를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불 나갔죠? 이 불이 나간 상태에서는 카드를 집어넣어도, 되네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있죠? IS 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금액 누르라고 떠야 되겠죠. 거래 금액이라고 나오고, 자, 몇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금도요. 세금 포함할 수도 있고 세금 미포함할 수도 있고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포함. 어떤 업체는 세금 미포함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건 국민카드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금액을 눌러야 되는데 금액을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국민카드는 그래요. 다시 이거 롯데카드 한번 결제해볼까요? 넣어볼게요. 금액을 입력하세요로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카드를 넣어보면 어때요? 카드를 읽히거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자, 이 롯데카드는요. 이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IS칩이요. 이거는 망가졌어요. 국민카드는 이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 무선카드 단말기가 이 카드의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이런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읽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읽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망가졌으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이거 있죠.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하는데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차로 처음에 결제할 때는 이 IS칩으로 결제를 하지만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는 뒤집어서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는 뭐예요? IS칩을 넣는 곳이고요. 여기는 IS칩이 망가졌을 때 이쪽으로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넣었어요. 아, 불이 나가도 카드를 집어넣으면 불이 들어오네요. 예.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 배터리가 안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배터리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카드를 집어넣으면 자, 뭐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 카드를 읽히거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카드를 빼서 이 상태에서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합니다. 마그네틱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마그네틱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죠. 여기다 익힙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세요. 금액을 입력하세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자, 먼저 넣어야 되겠죠? 카드를 읽히거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자, 그럼 빼서 요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을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 두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금액을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6,000원 해볼게요. 자,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2번 누르면 됩니다. 출력이니까요. 신중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가 됐죠. 이때 뜯습니다. 잠깐 멈췄죠. 그때 뜯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수증이 두 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여기 고객용이에요. 여기 고객용이라고 쓰여 있죠.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카드하고 이 고객용 있죠. 이 고객용 영수증을 이 영수증과 고객용 카드를 같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자, 취소는 이거 6,000원짜리.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승인 번호입니다.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잖아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승인 번호는 8자리입니다. 자,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신용거래 취소고 2번이 현금거래 취소고 3번이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자, 현금거래 취소는 어떤 거냐면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움직였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직전거래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자, 그 다음에 신용거래 취소는 뭐냐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현금거래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그러니까 1번 신용거래 취소하고 3번 직전거래 취소, 이게 바로 1번과 3번이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그런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6,00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3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카드 번호예요. 그리고 금액은 6,000원 맞죠? 그리고 승인 번호도 300-3967 맞죠? IS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카드였나요? 국민카드인가요? 국민카드네요.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 이걸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카드를 읽히라고 하죠. 고장났으니까. 그러면 빼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다 대는 거죠. 이렇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회원용, 미출력, 출력하면 되겠죠. 고객용은 통신 중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6,000원, 마이너스 6,000원이 됩니다. 첫 번째 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고객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6,000원입니다. 이것도 6,000원이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장은 이제 가맹점용이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한다? 보시면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페이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삼성페이 결제. 삼성페이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걸 삼성페이 결제라고 하는데 먼저 고객이 자기의 그 본인의 결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어디다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폰 뒷면이죠. 뒷면입니다. 이게 뒷면을 이쪽에다 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렇게 그죠? 다시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에요. 뒷면을 KSP P4100Q 이 무선카드 단말 이쪽에다 대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자 보세요. 됩니다. 자 그럼 금액 누르라고 나오죠. 금액은 1,75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회원용을 이제는 회원용 영수증을 이제 출력하지 않을게요. 출력했나요? 출력으로 했네요 제가. 자 이렇게 두 장이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1,750원 결제됐어요. 첫 번째 장은 가맹점용, 첫 번째 장은 고객용, 두 번째 거는 가맹점용이에요. 이렇게 가맹점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마찬가지로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취소 버튼이 있으니까요. 취소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3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거래 취소 있죠. 여기를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직전 거래 취소죠. 이 1,75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거잖아요. 그럼 3번 1,750원이죠.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삼성 카드입니다. 제 거.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넣어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되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바로 됐더니 이렇게 나오죠. 회원용 출력, 미출력 출력해 볼게요. 미출력 해볼까요? 1번 통신 중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가맹점용 거만 나오겠죠. 고객용은 출력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맹점용 거 됐습니다. 이건 취소가 됐고요.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면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죠. 이거 보시면 카드를 읽히거나 그죠? 반짝반짝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하고 제로페이도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6만 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렇죠. 5만 원 이상이죠. 5만 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사인을 해야 되고요. 고객님이.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그 카드 결제를 진행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개월수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고객님이 사인도 해야 됩니다. 한번 6만 원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먼저 카드를 이쪽에다가. 그러면 5만 5천 원 해볼까요? 5만 5천 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이렇게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할부 개월수가 나오죠.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일시불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2를 누르는데 일시불이니까 일자를 누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돼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자, 근데 이제 2개월 때부터는 2자를 누르고 입력하면 되고요. 자, 정정을 눌러볼게요. 3자는 3자를 누른 다음에 3개월은 입력하면 되고,
정정. 4개월을 할 때는 4자를 누르고 입력. 5개월은 5자를 누르고 입력. 그런데 일시불은 그냥 입력.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카드를 넣습니다. 6만 원 해볼게요. 입력하세요. 6만 원 해볼게요. 6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자, 고객님 몇 개월 내드릴까요? 3개월이요? 3자를 누르고 입력. 일시불이요? 그러면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미출력. 고객님에게 서명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원용은 출력, 미출력 해볼게요. 통신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6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여기 6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맹점용이고요. 이거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를 해보면 자, 이제는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죠. 자, 보세요. 이거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6만 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겁니다. 그러면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3번 눌러볼까요? 나오죠. 6만 원 나오죠. 6만 원 나오죠. 그리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승인번호 나오고요. 자,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으면 취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취소를 누른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신용거래 취소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현금거래 취소는 아니죠. 신용카드 결제를 한 거니까 신용카드 결제한 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과 3번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이지만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번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1번에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직전거래 취소는 물론 3번에서 하는 게 맞지만 1번에서 해도 돼요. 모든 카드를 취소할 때 1번에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1번. 카드를 읽히거나 카드를 넣어주세요. 입력하세요. 카드를 넣어줄 수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님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또 오기에는 매장에 방문하기에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그 고객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자, 일단 넣어볼게요. 자, 취소 금액이 얼마였어요? 6만 원이죠. 이렇게 6만 원. 할부 결수는 일시불이었죠. 일시불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른다고 그랬어요. 입력.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게 뭐냐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결제했으면 이 정정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어제 결제한 날짜,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정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어요. 자, 17일 이렇게. 또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23년까지 23년 03 오늘이 며칠인가요? 3월 19일인가요? 3월 며칠이죠? 19일이네요. 19일. 이렇게 원거래 매출 일자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영수증에 보면 승인번호라고 나와 있죠. 67227-410 67227-410 그러면 이제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통신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됐죠. 자, 마이너스 앞에가 6자가 붙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6만 원 앞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고객용이고 여기는 이제 가맹점용이죠. 고객용하고 가맹점용의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영수증도 고객용이 좀 짧죠. 가맹점용은 좀 길죠. 여기가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용에는 사인이 안 들어가죠. 가맹점용에는 사인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따지면 이걸로 이제 당신 사인했잖아요.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다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취소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소해서. 자, 직전거래 취소하고 신용거래 취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신용거래 취소하고 직전거래 취소의 차이점은 어떤 거 있나요?
마지막에 그 결제한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지만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그 이전에 결제했던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한다라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전인지 그 이전에 결제한 건지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다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신용거래 취소해서 신용거래 취소로 들어가서 취소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조금 복잡하죠. 뭐 원거래 매출일자라든가 그 다음에 승인번호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죠? 금액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취소해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이지만 그냥 1번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도 결국 1번에서 신용거래 취소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